청주 서원구의 이광입니다. 김성애 의원 사보임해서 오늘은 제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국정조사에 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춘생 의원님 지난번 참석 못하는데 한번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여야의 정쟁보다는 국민의 참정권을 어떻게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현 선관위의 문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남혜 의원님도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명을 김남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관위가 국민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철저하게 사실을 밝히고 또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청문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위원회 운영 일정에 관한 건부터 의사 일정 제7항 예비조사 실시 계획서 채택 및 전문가 위촉의 건까지 이상 7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배부에 드린 국정조사 운영 일정과 같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기간보고 2회, 현장조사 1회, 청문회 2회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간보고는 오늘과 7월 1일에, 현장조사는 7월 8일 각각 진행하고 청문회는 7월 14일과 7월 22일에 실시하되 구체적인 증인 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협의하여 추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의원의 운영 일정을 확정하고 부득이한 일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과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병행할 수 있도록 위임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관련 기관에 보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회의에서 승인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오늘 즉시 제1차 기간보고를 2026년 7월 1일에 2차 기간보고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은 앞서 의결한 의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우리 의원의 국정조사 청문회를 두 차례로 나누어 2026년 7월 14일과 7월 22일에 각각 실시하고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추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은 앞서 의결한 위원회 운영 일정에 따라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우리 의원회 현장 조사를 2026년 7월 8일에 실시하되 구체적인 현장 조사의 대상과 방법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추후 의원님들께 공지해드리고 만약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간사 간 협의를 통하여 탄력적으로 일정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 조사 실시권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조사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기관에 대하여 서류 등을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은 오늘 1차 기관 보고에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간사간 사전 합의한 증인 및 참고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항에 따라 증인 등의 출석 요구서는 출석 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정상 오늘 기관보고 증인들에게는 기한 내 송달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이미 출석 형식으로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1차 기관보고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신도우 의원님 말씀 주시죠. 예, 이게 뭐 의사진행 발언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오늘 그 정인 참고인 상황을 보니까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도대체 진상조사에 응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저를 포함한 여야 의원 17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분 한 분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선관위 위원님, 조병현, 조성대, 박순영, 남래진, 김대웅, 윤광일, 전현정 불출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선관위원 오민석 전 위원장 불출석합니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님들 다 불출석합니다. 제가 보다가 이게 지금 이런 상태로 가장 핵심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증언을 하셔야 될 분들이 한 분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불출석하고 우리 지금 원만하게 위원장님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요, 무슨 저희가 이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국정조사의 이름이 투표용지 부족도 있지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국정조사입니다. 이거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응하시는 건지 저는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되짚어보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 있다면 당연히 나와야죠. 뭐 7일 동안의 그 기한이 지금 도래하지 않아서 이미 출석으로 지금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중요합니까? 지금 잠실에서 6월 3일 이후에 수많은 시민들이 지금 밤잠을 집에 못 돌아가시고 거기서 주무시고 계세요. 이분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선거하는 날도 안 나오셨잖아요. 선거하는 날도 출석을 안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전부 다. 근데 국회에서 국정조사하는 지금 한 분도 안 나온다고요? 근데 저희가 이거 지금 의결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오늘 강동환 사무차장 총장 직무대에 나오셨으니까 지금이라도 연락하셔서 출석하실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다수의 중앙선관위, 시선관위, 송파구 선관위 의원분들이 출석을 안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물론 이미 출석 형식이라 안 나와도 되다,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 합니다만 국민의 진상규명 의지, 우리 위원회의 의지에 너무 합당하지 못한 태도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강력한 요구를 전합니다. 우리 김영배 위원님. 네, 김영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동욱 우리 의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번 선관위의 이 현재 상황이 보시다시피 정말 부실하게 짝이 없습니다. 노태학 우리 다행스럽게도 노태학 전 우리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는 책임 있게 이 자리에 함께 오셨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송파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국민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분노,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 당사자가 제가 보기에는 서울 선관위 위원장이신데, 지금 서울의 선거관리위원장이셨던 오민석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이 안 나오셨습니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도 안 나오셨어요. 사퇴하셨다고 지금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맡고 계신 공직자이기 때문에 현 사태가 우리 헌정 질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분인데, 이 자리에 이 불출석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국민들께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태를 언제 선관위가 인지했느냐, 최초로. 그때 무슨 말을 하셨느냐, 어떤 지시를 하셨느냐, 이런 거를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법원장, 법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여기 안 나오시면 이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까지도 초래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헌정지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처신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억장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우리 핵심 간부를 맡고 계신 선관위 간부님들의 그런 무책임함, 이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도 저는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조인일수록 이 나라 법질서뿐만 아니라 헌정질서의 기초를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빨리 아까 우리 의원님들, 위원장님도 말씀해 계셨지만 우리 선관위에서 연락하셔가지고 서울시 선관위원장을 지내신 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신 우리 오민석 법원장님, 그리고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신 위원장님도 빨리 오셔서 국민들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선관위가 앞으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무엇을 고쳐 나가야 할지 국민들께 보고해 주시는 게 저는 최소한의 도리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우리 서본수 의원님 말씀. 예, 서범수 간사입니다. 사실은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려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국조특위라는 게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이 침해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여진 여러 가지 선관위의 무능력, 무책임한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야 간에 지금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간 정인도 1차 기간 보고 때 저희들 기간 정인뿐만 아니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전현직 위원들 좀 다들 참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여야 합의로 한 겁니다. 여야 합의로. 물론 일정이 촉박했던 거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일정 촉박한 거, 이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온 국민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고 이 엄중한 사안에 이 자리에 반드시 나오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관위원장님이나 우리 상임위원님들 두 분은 나오셨는데 나머지 우리 비상임 선관위원들, 그리고 송파구 선관위원장,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안 나오셨어요. 저는 이분들이 구름에 떠 있는 분들 아니냐. 이거는 내 일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고 나는 그냥 회의만 한번 가면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 자리에 안 나올 이유가 없다. 안 나올 이유가. 그렇지 않아도 비상근 선관위원 제도 자체가 이 사태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금 지목이 되어 있는데, 진짜 정작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안 나오고 지금 뭘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책임 있는 선관위원들이었다면 마땅히 이 자리에 나왔어야 되고, 이러니까 이 선관위의 문제가 발생했다, 참정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강동원 사무처장님, 지금이라도 빨리 연락하셔서 비상임 선관위원을 비롯해서 서울시
선관위원장 그리고 송파구 전 선관위원장 연락하셔가지고 오후라도 나오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그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오늘 불출석 이거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좋다 안 나오셨다 좋아요. 7월 1일 또 우리 기간 보고가 있다고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정말로 책임의 규명보다는 이 원인의 사태를 정확하게 밝히고 재발하지 않기 위한 우리 국정조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선관위원 중앙선관위에서 좀 협조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 윤건영 간사님. 예, 구로울의 윤관장입니다. 앞서 여야 의원님이 공히 말씀하셨습니다. 선관위의 태도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기간 보고 증인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 간의 이견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히 선관위원 9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 이름으로 증인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노태학 증인만 제외하고 비상근 선관위원이 전원 불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선관위원장, 송파 선관위원장이 불출석했습니다. 불출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비상근 위원들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좀 단호한 조치를 촉구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아, 이분들이 짬짬이를 한 건가? 어떻게 비상근 위원들만 다 불출석을 합니까? 그리고 불출석 사유를 정확하게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불출석 사유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그냥 오늘 국정조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네들끼리 뭔가 짬짬이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참정권 해소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데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단호하게 그냥 주문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전 뭐 이게 의사진행 발언과 유사해서 지금 선관위 관계자들한테 질의를 못해서 안타까운데요. 위원장께서 지금 단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왜 비상근만 다들 불출석합니까? 상근은 다 나왔는데. 뭔가 의구심이 갖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여러 의원님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확실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기현 의원, 김은혜 의원이 한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은혜 의원님. 네, 국정조사 첫 기관 보고 이래 여야가 합의한 증인 다수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의원 중에 한 명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서울시 전 선관위원장, 송파구 선관위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한 비상임위원 전원이 불출석을 했는데요. 저는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이었던 노태학 증인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증인들의 출석과 관련해서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지금 노태학 위철한 증인에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한 우리 의원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들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모든 분들이 참석해서 또 이 특별위원회와 모든 국민들에게 그 진상을 소상하게 보고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분들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만간 참석하실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우리 마무리 우리 김은혜 의원님 먼저 마무리해 주시고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출석을 동의했는데 조만간 출석을 하겠다는 말은 정황상 논리적으로 들리지 않고 여기 있는 위원들 어느 누구도 거기에 수긍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국회의 증언감정법 제12조 2항을 보면은요, 증인의 출석을 방해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 중에 누군가가 자진 출석 의사가 있었는데 선관위 누군가의 의사로 인해서 불출석했다면 출석에 방해한 것으로 이건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아니면 오전이 안 돼도 괜찮다거나 그런 선관위 공무원이 있다면 저는 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오늘 불출석한 증인 전원 바로 오늘 위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들께서 증인 채택을 다시 한번 2차에도 가능하도록 오늘 오후에도 가능하도록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의철한 상임위원님 예, 답변 그분은 가능하십니까? 소통이 안 됐습니다. 소통이 안 예. 됐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 위원들만 예, 소통됐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신강호 상임위원님 뒤에 계십니까? 예. 지금 우리 김영배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답변할 수 있나요? 예. 예, 서울시 상임위원 신강호입니다. 어젯밤에 위원장님께 전화로 오늘 국정조사 특위에 위원장님께서 증인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요구서가 정식으로 오지 않았는데 나가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실 몫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기현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이기현입니다. 오늘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들 불출석하신 것, 그리고 오만석 서울시 선관위원장 전 위원장 불출석하신 것, 민소영 송파구 전 선관위원장 불출석하신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기관보고 2번 하고 청문회 하고 하겠습니다만 결과가 저는 오늘의 모양과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국회를 대하는 태도,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중앙선관위원 9분 다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대통령이 추천하는 3인, 국회가 추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인입니다. 그분들 중에 지금 2분을 제외하고 7분이 비상임 7분이 그대로 안 나오셨어요. 선관위가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관위가 국민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이 생긴 겁니다. 이번 사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만석 서울시 선관위원장 그리고 민소영 송파 선관위원장 이럴 수 있습니까? 적어도 각 서울시 선관위 비상임위원들이라든지 송파구 선관위 비상임위원들이 못 나온다 하더라도 본인들은 나오셨어야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우리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님 나와 계시지만 선관위가 국민들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이 문제,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그리고 참정권 훼손 이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강동원 사무처장께 저는 위원장께서 강력히 공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까지라도 제가 말씀드린 7분의 비상임위원 그리고 서울시 선관위원장, 송파구 선관위원장은 오후에 아니면 저녁이라도 지금이라도 출석하실 수 있도록 강력하게 공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춘생 의원님. 네, 위원장님. 우리가 국정조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료들을 요구를 했는데요. 2주가 지나도 보내지 않는 자료들이 있는데 이거는 국정조사를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해주시고요. 오늘 내로 제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6월 3일 18시 경과에 투표 진행된 투표소 현황, 광역단체명, 기초단체명, 투표소명, 투표 중지 시각, 투표 재개 시각, 최종 투표 종료 시각 등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표소별 시군구 선관위 최초 보고 시각 및 지시사항, 시도선관위와 중앙선관위 보고 시각 및 지시사항. 세 번째는 선관위 관계자 6월 2일에서 4일 휴직 휴가 현황, 중앙선관위별, 시도선관위위원장별, 시군구 선관위위원장별 휴직 여부 및 날짜, 휴가 여부, 날짜, 기각 사유, 각각의 사유. 그리고 네 번째는 투표용지 부족 시 업무 매뉴얼 사본. 다섯 번째는 투표용지 축소 결정 관련 절차 관련 규정, 일자별 실제 축소 결정 경과, 축소 결정 관련 문서 사본, 축소 결정 관련 시달 공문서 사본 등입니다. 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게 우리 의원실에서 10일 날 요청했습니다. 근데 2주가 다 됐는데도 아직까지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오늘 내로 자료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관위에 말씀드립니다. 성실한 자료 제출 결백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자료 제출을 회피한다면 그거 자체로 의혹을 키운다.
그래서 성실하게 빠른 시일 안에 자료 제출하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우리 그다음 이준석 의원님. 예, 정경호 위원장님, 사실 지금 우리 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45일이라는 활동 기간이 주어졌지만 지금 선관위가 증인 출석부터 이렇게 대응하는 그 양태를 보면은 긴장감이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관위가 원래 다수의 자료 제출에 대해 가지고 대응했던 그런 조직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하는 자료 등에 대해 가지고 방만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농담 삼아서 제가 국회 초선 활동을 과방에서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훨씬 일정이 타이트하게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기관 보고한 다음에 한 2주간의 식역을 두고 이렇게 나중에 청문회까지 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추가 기관 보고를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2주라는 시간이면은 국민들의 지금 이 참정권에 대한 분노를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 위원회가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이 선관위에서 워낙 광범위한 지금 지역에서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사실 이 공간에서 우리가 다 그 증인들을 수용하거나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곳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어느 곳에서는 오기입 사태가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타이트하고 좀 더 밀도 있는 일정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여야 간사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지훈 위원님. 저는 그 중앙선관위 위원들이 조직적으로 지금 오늘 불출석한 것은 국민에 대한 조직적 항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철한 상임위원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비상임위원들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여기에 출석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뭔가 병원 갈 일이 있다든지 진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을 하는 게 원칙인 겁니다. 근데 비상임위원들하고 다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만간에 출석하겠다? 그 얘기는 오늘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조직적으로 담합을 해서 국민들 지금 대표에서 부르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는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업무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곧 기간 보고를 받게 되는데 업무 보고 제가 제목만 봐도 딱 그 중앙선관위의 지금 특권 의식과 선민 의식이 딱 느껴지는 것이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한 업무 보고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지금 국민적 의혹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지금 개표 결과를 아예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그 이긴 쪽을 진 쪽에 입력하고 진 쪽을 이긴 쪽에 입력하는 사례도 있어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투표 용지가 없어서 참정권이 침해당한 사람도 있지만 새벽부터 투표한 사람의 결과도 잘못 입력된다면은 그게 어떻게 그 개표 결과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업무 보고에 다 빠졌고요. 외유성 출장 이거 왜 빠졌습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지금 노태학 위원장이 배우자 같이 대동하고 해외에 가서 사실상 휴양지 돌고 다닌 게 지금 국민들의 분노 포인트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선관위 직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얼마나 가는 것이며 출장 결과 보고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 현황도 지금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수의 계약이 전체 계약의 10건 중에 9건을 수의 계약하고 있는데 수의 계약 현황이라든지 거기에 문제점이 없는지 개선책 이런 것도 다 빠져 있습니다. 특히 또 그 개표 당일에 마지막으로 개표 당일에 개표가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그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해 버려 가지고 출구조사 결과를 알고도 투표한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나 현황은 왜 빠져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국정조사 기간이 길고 국민들의 의구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 증인뿐만 아니라 업무 기간 보고도 이런 식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서만 뻔한 내용을 이미 다 발표된 내용이거든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기간 보고는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증인 출석을 지금 오해라도 하고 또 기간 보고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장해서 언론에 문제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을 다 보고해달라. 그렇게 좀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 보고 업무 보고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 강동환 사무차장님 오늘 업무 보고 준비한 대로 하시고 기타 우리 주진 위원님께서 이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 마치려고 하는 김영배 예. 예, 김영배입니다.
아까 우리 국민들께서 충격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은데 충격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저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우리 위철한 상임위원께서 말씀을 내일 출석을 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올리는 게 도리다라는 발언을 했는데도 지금 비상임위원들이 전원 출석했다라는 점, 그리고 아까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이 어저께 서울시 전 선관위원장이었던 오민석 현 중앙지법원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출석해달라고 하실 거냐 물어보니까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아서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런데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답변했다. 이게 이제 현재 선관위의 태도 아닙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현재 서울중앙지법원장이시면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임명하신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공직자 중에서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꽃 중에 꽃 아닌가요? 우리나라 법원을 대표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런 분이 국민들께서 이렇게 정말 올공이라고 하는 올림픽공원에서 2주 가까이 지금 밤을 새서 시위를 하고 계시고 나라가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몇 명입니까? 이게 지금 온 정당들이 다 이 문제와 관련된 문제점 대안 이런 걸 논의하고 있어서 국정조사까지 열리는데 그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서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거 굉장히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철한 상임위원님 뿐만 아니고 노태학 우리 전 대법관님이시죠. 대법관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대법원장님께도 이게 문제가 되는 법원의 신뢰와 관련된 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직접 말씀을 좀 하셔서 꼭 출석하시라. 책임 있게 나와 답변하시라. 그 말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이 문제의 책임자를 추궁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을 만든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 체제에서 하나가 사법 체제고 하나가 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뭐 오부요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에 해당하는 기관들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는 정말 오늘 꼭 좀 출석할 수 있도록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분남 의원님 끝으로 이제 의사 진행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송파구 비상임위원에 대해서 저도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오만합니다. 이 태도가 이번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를 극렬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연애 의원께서 질의하셔서 이철환 상임위원장께서 당시 안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을 대충 설명하셨는데 제가 위원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7명의 비상임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고요. 7명 중에서 나가겠다는 사람은 누구였고 나가지 말자는 사람은 누구였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대해서 유철한 상임위원장님은 위원장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한 것인지 그 사람들이 가지 말자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합시다고 끝낸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어떤 상임위원장으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7명 중에서 가지 말자는 사람은 누구였고 가자는 사람은 누구였고 이에 대해서 유철한 상임위원장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알고 싶고요. 송파구 선거 비상위원들도 중앙선관위 비상위원처럼 서로 회의를 한 것인지 회의를 해서 가지 말자고 한 것인지 여부를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철한 상임위원장 네, 답변 가능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출석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사실상 전체 위원회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종래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례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당기고 또 그 사이에도 비상시에는 수시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비상 제재로 비상임위원님들도 이렇게 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저 상임하고는 달라서 다 본인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관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뭐 교수도 계시고 또 다른 직업을 가진 분도 계시는데 어제 회의에서 제 얘기에 전부 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전부 참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와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은 당장이라도 오시도록 저희들이 다시 조치를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참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당사자들도 참석한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나 이런 것은 본인들이 각자 뭐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하신 신광호 상임위원님. 예. 예. 예, 지금은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 시간입니다. 그걸로 마치도록 하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양분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선관위 신광환 상임위원님 그에 답변 가능하십니까? 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장 오민석 전 선거관리위원장이죠. 네. 거기서도 자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회의는 없었습니까? 예, 어제 제가 밤에 그냥 오민석 선거관리위원장하고 통화만 한 거죠. 예, 통화만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됐습니다. 송파구에서 나오신 분, 송파구의 네,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님. 예, 어제 늦은 시간에 위원님들 통보 연락이 와서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다 여쭤봤는데 다른 생업들 직업들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나가는 일정은 조정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정식으로 이제 출석 요구서가 오면은 일정을 조정해서 출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민수영 의원님도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 수요일 날이 원래 정기적으로 재판이 있는 날이고 어제 늦게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일정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식으로 출석 요구서 오면은 일정 조정해서 적극 참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 발언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수민 의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진짜 선관위원이 없는 선관위 국정조사를 시작한다는 게 저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참담한데요. 근데 선관위원뿐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무처에 자료 제출에 응하는 그 속도와 태도가 긴장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사안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간사를 통해서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 국정조사, 기관 현안 보고를 받으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오지 않으면 일정 자체를 계속 재조정해서라도 압박해야 됩니다. 이 부분 간사를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위원장님이 특별히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의사진행 발언 제 6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예. 하여튼 의사진행 발언은 제 6항에 대해서 이제 의사진행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다수의 선거관리위원분들이 불출석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다. 특히 오민석 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장, 또 민소영 전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 두 분의 출석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마 방송을 보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불출석을 고집하신다면 이것은 국민적인 진상규명 의지에 전혀
뜻이 없다는 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한마디로 책임 회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후라도 나와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실을 통해서 우리 행정실 직원분들이 다시 한번 불출석 선거관리위원 등에 대해서 출석 통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 의사일정 제6항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하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월 1일 예정된 제2차 기관보고 증인은 간사 간 합의하는 대로 추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체 구조 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전면적인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수행할 전문가 8분을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비조사 실시 계획서 채택 및 전문가 위촉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예, 의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1차 기관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기관보고 증인으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여러 다수의 증인분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되어 있는 증인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국정조사에 진술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로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노태악 증인이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악 증인이 선서할 때 국정조사장에 출석한 증인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태악 증인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소. 본인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정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정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6월 23일 정인 노태악.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 사전 합의에 따라 위철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행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고 강동환 사무총장 직무 대리로부터 상세한 기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철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행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 위철환입니다. 먼저 지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연매를 끼쳐드려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 이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4년여간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저희들이 미흡한 선거관리 준비와 대처로 인해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을 해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국민과 국회 앞에 그 어떤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선 위원장 사퇴와 사무총장 면직, 또 실무 책임자에 대한 직위 해제를 하였습니다. 사무처와 독립된 감사관실을 통해 자체 특정 감사에 착수하여 관계자 등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관위 내부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엄격한 잣대로 원인을 진단하고자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의 철저한 확인을 거쳐서 국민 여러분께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가 파악한 사실관계와 외부에서 규명된 조사 결과는 단 한치의 숨김도 없이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어떤 권력이나 정치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개입을 배제하고 선거의 공정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1963년 헌법에 의해서 창설된 독립기관입니다. 3.15 부정선거와 같은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선거관리의 공정성, 중립성을 기하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단단히 세고자 했던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헌법기관이라는 독립성을 지키고자
조직 내부의 타성에 젖어서 효율성만 중시했던 것이 아닌지 정작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무결하게 보장해야 하는 기본 책무에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겸허히 반성합니다. 국민의 비판과 감시로부터 애가 되는 그런 헌법기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의 관행을 완전히 깨뜨리고 전면적인 조직 쇄신의 길로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그 방향이 선관위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조직의 안위를 우선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국회를 비롯한 외부의 엄격한 평가와 기준을 바탕으로 헌법에서 부여한 공정성을 유지하며 선거 관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 구성과 내실 있는 운영 체제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의 진상조사와 검경 합동수사에서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우선 아까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질책하신 바와 같이 비상임 위원님들 오늘 출석을 못 하셨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당장 연락해서 한시라도 빨리 여기 위원회 출석해서 국민과 위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잘못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로 상처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다시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관리의 과정과 결과가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확고히 신뢰받을 수 있는 기점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제언을 무겁게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철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네, 김은혜 의원입니다. 지금 위철한 증인이 조금 전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철저한 확인을 하면서 이 기관 보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가 철저한 확인입니까? 제가 말씀 주시길래 업무 보고 자료를 봤더니요. 엉망진창입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 보면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가 140개 투표소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선관위가 가져온 이 업무 보고를 보니까요. 6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141개예요. 아니 둘 중 하나죠. 진상규명위원회가 선관위 사태를 축소해서 발표했던지 아니면 선관위가 진상규명위의 사태를 축소해서 보고했던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대충 봐도 이렇게 엉터리 요소가 자료가 드러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틀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거 엉터리 같은 선관위 업무 보고가 지금 국민에 제출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사 나왔던 거 다 호치키스 찍어서 오면 이거 뭐하러 저희가 위원들이 오늘 봤습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저는 업무 보고 자료 모두 수거해서 돌려보내드려야 된다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뭐가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다 확인하십시오. 지금 중요한 팩트가 틀린 경위가 뭔지 선관위와 진상규명위 누가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반드시 수사 의뢰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 국민 앞에 보고드릴 것을 김 건의드립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철한 상임위원장 말씀 주실 거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전용기 의원님. 몇 가지 말씀드려. 이거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지금 그냥 확인해서 말씀 주신다 이런 식으로만 대충 넘어가려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미 뭐 발표가 됐지만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수사 의뢰한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들 있고 서울시관리위원회 송파구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국장 다 돼 있습니다. 이미 수사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자신들한테 제대로 송달이 안 됐다고 지금 불출석하고 계신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게 보고 체계가 이미 선관위에는 마비가 됐고 대응 조치가 미흡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책임 추궁을 해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빨리 나오라고 이야기만 한다고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준석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만하게 우리가 위원회 운영에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지적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증인 의결을 해서 몇 번의 회의를 더 잡더라도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분들에게 2번, 3번 이상의 책임 추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발표 내용, 활동 보고 브리핑 내용만 봐도 이미 송파구 위원회는 12시부터 투표용지 부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심각성을 인지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있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오후 5시가 되어갈 무렵까지 인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비상위원들, 판사, 변호사, 뭐 교수님들 모아놨는데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뭐예요? 예. 의사결정 과정의 우리- 내용들을 예. 알아야 우리가 조치를 예. 할 수 있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예, 전용 의원님 말씀. 긴급 예. 서범수 간사. 예. 아까 우리 송파구에 어느 분이 그러셨죠? 민소영 수석부장께서 오늘 재판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하십니다. 어느 분이 하셨죠? 조시훈 진짜 재판이 전 있어서 못 사무국장이- 나온 거예요? 재판은 수요일 날 있고요. 하루 전날이 보통 지금 오늘 하긴 하니까 오늘 재판 일정이 없대요. 제가 평상시에 위원장님이 항상 수요일 날 재판이 있었고요. 아 근데 여하튼 예. 오늘 내가 하긴 하니 네. 재판 일정이 없대요 오늘. 왜 예. 자꾸 거짓말을 하고 오늘 자꾸 모면하려 그래요? 아닙니다. 어제 늦은 시간에 제가 연락을 받고 위원님들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회의는 없었기 때문에 유선으로 이제 이런 상황인데 다시 확인하세요. 이 예. 위정입니다. 아니, 왜 지금만 네. 모면을 하려고 그래요?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주시는 게 국민을 대하는 태도지. 이게 우리 수석 부장 판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회적 지도자가 과연 이렇게 책임만 회피하고 지금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 과연 맞느냐? 이런 분이 지금 재판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다른 사람 잘못을 지금 판단하시는 분인데 자기 잘못을 왜 감추고 모면하려고 해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거.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강동환 우리 직무대리 나오셨죠? 네. 예,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 사무차장 강동환입니다.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 발생으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자료에 따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방선거 당일인 지난 6월 3일 오후에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6월 20일 기준 집계 결과 전국 14,288개 투표소 중 0.64%인 141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되었고 이 중 91개 투표소에서는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26개 투표소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고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경우 투표 마감 시각이 22시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선거 당일에는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가 14곳으로 당초 확인되었으나 선거일 후에 투표록과 투표관리관 등에 대한 정밀 재확인을 과정을 거치면서 총 3차례에 걸쳐 발생 규모가 추가 확인되었습니다.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쪽 발생 현황입니다.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91개 투표소는 총 10개 시도에 분포되어 있는데 서울이 42개 투표소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3개, 인천 11개 순입니다.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되었던 26개 투표소 역시
서울이 21곳으로 대부분이었고 그중 송파가 14곳, 강남구가 4곳이었습니다. 세부 현황은 16쪽 별첨 2에 첨부하였습니다. 3쪽 가장 많이 발생했던 송파구 선관위의 인쇄 및 배부 경과입니다. 송파구 선관위는 지난 5월 7일 서면 이계를 통해 잠실 3동과 잠실 4동은 60%, 그 외 25개 동은 50%로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결정하고 5월 11일 선거별로 인쇄 매수를 결정했습니다. 송파구청장 선거 등 4종은 송파구 선관위가 5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인쇄하였고 서울시 선관위가 인쇄한 서울시장 선거, 교육감 선거, 비례대표 서울시 의원 선거 등 3종은 5월 19일과 22일 송부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수를 거쳐 6월 2일 27개 동위원회에 송부 보관하였다가 6월 3일 아침에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였습니다. 송파구 전체 사전투표율은 총 23.3%였으므로 선거일 투표용지 50%를 더하면 전체 선거인 수 대비 73.3%의 투표용지가 확보된 셈이고 이는 최종 송파구 투표율 65.8%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 기준으로 송파구 전체에 4만 7천여 매의 투표용지가 남았지만 투표소별 투표율 편차가 크게 발생하면서 2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투표용지 부족 발생 및 처리 경과입니다. 송파구에서는 총 2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14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어서 시간대별 진행 경과입니다. 송파구 선관위는 오전 11시 34분 잠실 4동으로부터 투표용지 잔여 수량 부족 우려를 보고받으면서 최초 인지하였습니다. 당초 단톡방 기록을 토대로 오전 11시 58분 인지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보고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최초 인지 시점이 오전 11시 34분이었음을 확인하여 변경하여 보고드립니다. 상황 인지 후 12시 45분부터 배부 작업을 준비하고 13시 30분부터는 추가 배부용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를 기재하여 기초의원 선거구별 투표용지를 조합하는 과정에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14시 20분부터 잠실 4동 7투표소부터 배부를 시작하였으나 도착 직전인 14시 40분경 잠실 4동 제7투표소에서 2분간 첫 투표 중단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이후 15시를 넘기며 부족 투표소가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 선거상황실은 16시 25분경 민원 전화를 통해 본 사안을 처음 인지한 후 17시 25분 언론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안내하였고 18시 3분 송파구 투표관리관들께 현재 투표소 대기 인원은 투표용지 도착 시까지 대기 후에 투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경우 16시 36분부터 17시 39분까지 53분간 투표가 중단되면서 대기표 175매를 교부했었는데 20시 35분 기준 17매가 미회수된 상태였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대기표를 수령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위원장 보고를 거쳐 투표 마감 시각을 22시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투표 마감 이후에도 투표소 앞 시위 군정으로 인해 해당 투표함을 이송할 수 없었으나 6월 5일 아침 9시에 경찰 원조를 받아 개표소로 옮겼고 15시 7분에 개표를 완료하였습니다. 7쪽 후속 조치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지난 6월 8일 중앙위원장에 대한 위원 지명 해제가 이루어졌고 사무총장 면직, 선거정책실장 등에 대한 직위 해제 등 인사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6월 8일부터 관련 위원회와 부서를 대상으로 독립된 감사관실에서 강도 높은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부터 10일간 6명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살펴보고 투표용지 인쇄 비율 상향 등 선거관리 절차 개선안과 중앙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 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제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에 따라 1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고 실무자 6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사안의 발생 원인을 크게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축소 인쇄의 비율 결정 과정이 정교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사전투표율 증가 추세, 인쇄소 확보 어려움, 부정선거 의혹 등을 고려하여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인 수의 50%를 하한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10일 사무총장 정결로 내부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투표구별, 투표율 편차 등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큰 실책이 있었습니다. 9쪽입니다. 둘째, 현장 상황 판단이 미흡했습니다. 송파구 전체적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146개 투표소별로 적정 수량 배분에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선거일에도 전체 투표소의 잔여 수량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재배분하였었는데 그 대응이 매우 미흡했습니다. 셋째, 세부 대응 매뉴얼 부재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축소하면서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해 부족 상황 발생 시에 대비한 세부 매뉴얼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넷째, 위기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의 상황이 상급 선관위로 신속하게 전파되지 않아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기능이 지연되었고 선거일 오후 개표 준비와 민원 폭증이 겹치면서 긴급 상황에서 현장의 대응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10쪽입니다. 향후 개선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 전에 추진 가능한 자체 개선 방안으로 크게 4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첫째, 투표용지 인쇄 기준과 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투표용지 인쇄 비율 산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투표용지 인쇄와 보관, 배부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투개표 관리 절차를 재정비하겠습니다. 참정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사안은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현장의 기동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폐지하겠습니다. 셋째, 의사결정 시스템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선거정책 수립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사전 위험성 평가를 도입하고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각급 위원회의 전체 회의 심의를 확대하여 정책의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넷째,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의 투표 진행 상황과 돌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투표관리 종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상시 즉각적인 전파 및 현장 대응이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위기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하고 정기 대응 훈련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와 정부의 협조가 절실한 입법 정책적 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선관위 조직구조 재설계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시군 선관위가 현장 투개표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외부 감독과 통제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내부 규칙에 머물러 있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 기구로 법률화하여 감사 결과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 전반을 투명하게 사후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쪽입니다. 셋째, 범정부적 선거사무 지원체계의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선거는 국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총동원되는 국가적 대사로 인력과 시설, 장비 등 기초지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범정부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합동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적어도 선거일 전 100일부터 중앙선관위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선거지원 추진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개표와 선거운동 방법이 합리적 개선입니다. 투표제도 변경 여부와 선거일 투표용지 발급기 도입, 이길 개표, 투표소 현장 개표 등 투개표 관리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검토하고 디지털 선거 공보 방식 전환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입법 과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향후 국회에서 진행될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시되는 합의 결과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국민 여러분이 주시는 충고와 지적을 깊이 새겨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수호하는 선거관리위원회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긴급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위원 7명 중 5분은 오후 3시, 13시 반에 출석하신다고 지금 연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분은 지금 연락이 잘 안 되거나 개인 이런 사정이
이미 일정이 있으셔서 2분은 아직 미확정이고요. 5분은 오후 1시 반에 출석해서 성실히 임하겠다고 지금 연락이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은 어떤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신 대로 모든 것을 잘 순응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부터 이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의는 간사간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예. 우리 의사진행 발언은 이제 2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서범수 예. 간사님. 서범수 간사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50% 축소한 경위가 가장 키포인트일 수 있는데 우리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6월 17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때 보고를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틀 후에 또 보면 그게 보고 내용 안에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2025년 11월 24일 제15차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회의록을 달라는데 왜 안 줍니까? 진상규명위원회도 이 회의록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걸 왜 안 줍니까? 안 주는 이유가 지난번에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그래 참여연대가 저번에 공개 소송했을 때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도록 회의 내용 공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이 엄중한 시기에 선관위가 아직 그 자세를 유지합니까? 아직도 뭔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선관위가 왜 이렇게 됐냐고요. 선관위가 자꾸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명분으로 견제를 받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 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금 바뀌는 게 없어요. 하나도. 너무나 폐쇄적이고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회의록을 공개를 해 주셔야 정확하게 인쇄 투표용지가 왜 50% 한되었는지를 파악할 거 아닙니까? 네. 존경하는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하여튼 즉각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기사에서 보니까 진상규명위원회는 제출을 안 했는데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제출 요구가 있으면 즉각 제출하겠다라는 답변을 어디서 받은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사무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성실하게 응하기 위해서 그 회의록에 대한 공개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결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회의록을 공개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여야 간의 의결이 필요합니까? 의결 절차를 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런 의결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지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적기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 위원님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예. 그 근데 우리 강도한 사무차장님, 우리가 의원회에서 벌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이미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 간의 의결 절차를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 주진 의원님. 지금 업무 의사진행 발언은 2분입니다. 네, 업무보고 내용에서 지금 빠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몇 가지 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업무보고 내용상으로도 지금 개표 완료가 되기 전에 출구조사가 먼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출구조사를 발표한 언론사와 미리 그 출구조사 발표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사 연락이 있었는지 또 어떤 보고 체계를 거쳐서 그러면 이 그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수의계약 부분도 아까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인쇄업소를 확보하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웠다는 식으로 얘기돼 있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인쇄업소 전체가 전부 다 수의계약인지부터가 지금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또 수의계약의 규모가 너무 커요. 다른 부처 대비는 10%대인데 여기는 지금 87%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의계약 현황과 그 수의계약의 결정
보고 체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지금 중앙선관위원장한테까지 보고가 되는 건지 사무총장까지 보고되는지에 대해서 그 수의계약과 관련된 현황을 제출을 해야 우리 국민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해외 출장 간 부분 선거제도를 통해서 출장을 가겠다고 했는데 그 연구한 결과를 오히려 국민 앞에 투명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 국민 혈세를 써서 온갖 때 해외 출장을 갔으면서 해외 출장 보고서와 관련돼서는 지금 제대로 제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5년간 해외 출장 갔다 왔으면 그 보고서가 딱 보관이 돼 있을 겁니다. 그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출장 후에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서류에 대해서 제출하실 수 있죠? 네, 강도한 주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 제출. 예. 네, 오늘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에 대한 의결이 있었는데요. 1차 기관보고 질의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거 새로 만들어야 되는 자료도 아니고요. 가공해야 할 자료도 아니고 그냥 선관위 안에 있는 자료로 그대로 국회에 가져오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자료들을 오늘 오전 내에 저희 의원실에 반드시 제출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첫 번째는 참정원 침해 사태와 관련해서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운영기간에 작성된 질의서와 서면 답변서 원본 일체. 두 번째로 진상규명회 위원 관련해서 위원회죠. 노태학 전 위원장과 위철한 상임위원회 답변서 작성 과정에 선관위 직원들이 동원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사실관계. 세 번째는 노태학 전 위원장과 위철한 사무총장의 상임위원회 최초 서면 답변서 제출 이후에 추가 답변서를 제출하기까지 누가 언제 어떻게 추가 서면 답변을 요구했는지, 해당 과정에 선관위 자료를 열람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다음으로 2026년 5월 25일부터 6월 22일까지 해당 기간 위철한 상임위원회 관용차 사용 일지 및 출퇴근 기록,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또한 2026년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해당 기간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의 관용차 사용 일지 및 출퇴근 기록,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2025년 11월 24일 제15차 위원회 회의록과 해당 회의에 보고된 공직 선거관리 규칙 등 개정 사항 검토한 보고서 4본을 오늘 오전 중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실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 제출 건입니까? 예. 그 총장님 꼭 주셔야 됩니다. 그 대충 시간 지나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꼭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미 언론에 다 나와 있는 것이긴 한데 우리 노태학 위원장님 배우자 동행해서 간 부분 법적인 근거가 어떤 것인지 꼭 주시고요. 그 두 번째는 상임위원들 최근 5년 동안 해외 출장 내역 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2026년 6월 3일 이후 선관위하고 경찰이 주고받은 공식 문서, 문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 경찰 출동을 요구했다 이런 것들이 전화로만 하는 건 아닐 것이고 아마 공식 문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6월 3일 이후에부터 현재까지 선관위와 경찰이 어떤 것을 주고받았는지 회신을, 그리고 선관위 회의록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이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논의된지를 봐야 되는데 저희 방에서 요구를 하니까 이거는 진상규명위에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전에 답변과 좀 다른데 이게 미리 주셔야지 저희가 내용도 좀 자세히 보고 회의록이 길지 않습니까? 분석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판단을 할 텐데 오늘 주신 데서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 질의 답변 시간 포함해서 7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승준 참고인의 경우 간사간 합의에 따라 오후에는 이석할 예정위원이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남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을 국회의원 김남희입니다. 지난 6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이 남았습니다.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26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됐고 일부 유권자는 개표 방송이 송출되는 가운데 투표를 하거나 끝내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8회 지방선거, 22대 총선, 21대 대선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한 이 참담한 사태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선관위가 결정한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이었습니다. 노태학 전 위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공직선거 투표율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였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제9회 종합관리 지침을 변경하여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종전 선거인수 60%에서 50%로 하향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투표용지 인쇄 비율은 내린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전국 4,464만 명의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좌우하는 사안인데 중앙선관위는 이 중대한 정책을 위원회 의결 없이 사무총장 1명의 전결 서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노태학 위원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헌법 114조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구인위원회 합의로 의사를 결정하는 독립된 합의체 헌법기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쇄 비율 변경이 포함된 종합관리 지침은 선관위 의결 없이 사무총장 정결로 결정되었으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졸속으로 결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이 선관위의 제대로 된 합의와 의결 없이 이루어졌다면 직무유기며 선관위는 합의제, 헌법기관의 역할을 사실상 방기한 것입니다. 이 문제만 졸속이 아니었습니다. 공직선거 절차 사무 편람을 보면 원칙적으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최근 선거에서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인쇄 매수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구시군 위원회 의결로 예상 선거인 수의 50%를 하한으로 인쇄 매수를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네, 그러나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 한 번 열지 않은 채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서면 한 장 의결로 50% 감축을 결정했습니다. 인쇄 매수 축소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조차 하지 않고 결정한 것입니다.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절차 사무 자문단도 인쇄 비율을 축소하더라도 각급 위원회 의결로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즉 투표용지 인쇄 매수와 관련해 원칙은 선거 인수에 맞춰야 하지만 축소 필요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구시군 청관위에서 판단하고 의결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 지켜졌습니까? 회의 한 번, 검토 한 번 없이 필요성도 검토하지 않고 이루어진 인쇄 비율 축소, 절차에 위반한 졸속 행정입니다. 광진구 선관위 역시 50% 축소에 대한 회의가 없었고요. 결국 광진구에서도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쇄 매수 산정 기준일도 문제입니다. 공직선거 절차 사무 편람을 보면 인쇄 매수 축소할 필요가 인정된 때에는 그 기준을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수 또는 인구 기준일 현재 통보받은 예상 선거인 수에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 그 예상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통보받은 인구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고요.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은 2026년 5월 10일로 약 5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급격한 인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인 명부 작성일, 즉 5월 12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규정에 맞습니다. 이 5개월 사이에도 선거인 수가 크게 변동한 지역이 많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송파구의 경우에도 5개월 사이에 무려 1,007명의 선거인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 선관위는 이러한 인구 변동 고려하지 않고 작년 12월 인구 기준일을 기준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결정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는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선거인 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절차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거예요. 네? 송파구 선관위의 결정이 얼마나 졸속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 절차 사무 편람은 예상 사전 투표율 등을 감안해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전 투표 많이 하면 본투표율 낮을 수 있으니 축소가 가능하다는 취지이므로 투표율을 별로 정밀하게 고려했다면 부족 사태 생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 선관위는 인쇄 매수 축소 결정 시에 직전 선거 송파구 전체 사전 투표율 21.41%를 모든 투표소에 일괄 적용했고요. 그런데 투표가 중단된 14개의 투표소 중 12곳은 직전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이 21.41%보다 낮았습니다. 14%에 불과한 지역도 2곳이나 있었습니다. 사전 투표 적게 하는 곳은 선거일 본투표에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이 점을 무시하고 전체 평균을 일괄 적용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선거용지 부족 사태는 예견된 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인쇄 비율 축소 이유로 분신 도날 탈취 우려, 부정선거 의혹 제기 우려, 예산 낭비, 보관 장소 협소를 들고 있습니다. 유태학 위원장님, 국민의 한 표,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의 가치가 행정비용 문제보다 덜 중요합니까? 이런 인식이 이번 사태의 근원이라는 점 인정하십니까? 예,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보관시설 확충은 재정당국과 합의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출장 예산 107차례 24억 원, 위원장 배우자 출장 동행 왕복 비행기표 1,200만 원, 이런 비용은 아끼지 않으면서 투표용지 비용이 과연 아껴야 할 예산입니까? 대체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엇을 위한 기관입니까? 헌법기관의 역할이 선거관리를 위한 것인데 진짜 중요한 거는 예산을 아끼고 그리고 정말 참담할 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예측 가능했고 막을 수 있는 인재입니다. 투표율 상승, 사전투표 감소 지역 본투표 증가, 5개월의 기준일 시차, 선관위는 모든 신호를 외면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국민 신뢰 회복 마지막 기회로 삼아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은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당을의 김은혜 의원입니다. 노태학 증인과 위철한 증인은 각각 답변해 주십시오. 진상규명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셨죠? 예 아니오로 답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위철한 증인도 맞습니까? 안 들립니다. 예, 본인이 직접 쓰신 거예요? 예, 직접 썼습니다. 노태학 증인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저도 집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럼 두 분은 그 선관위에 저희가 진상규명위에 내는 언론 설명 자료 그게 아닌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내는 언론 설명 자료도 사전에 보고받거나 검토를 하십니까? 당사자일이잖아요. 예 아니오로 답해 주십시오. 뭐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위철한 증인님 여기 보고 말씀하세요. 예입니까 아닙니까? 자료 검토를 이 자료를 선관위에서 내는 언론 설명 자료 사전에 검토하시거나 논의하십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네. 자 노태학 증인님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을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최초의 진상규명위원회 답변을 내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며칠 뒤에 최종 브리핑을 보니까 두 분이 말이 달라졌어요. 노태학 증인은 나중에 보고 안건에 있다는 걸 확인했다. 보고가 된 날이라는 게 사무총장 전결 2주 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24일 제15회 위원회 회의였죠. 근데 이렇게 투표용지 축소 지침이 위원회 보고 안건에 포함됐다는 걸 나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모른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느 분이 하여튼 그 언론 보도된 것이 아마 상임위원회 그 답변하고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기억이 나신 거예요? 누가 알려줬습니까? 기억이 안 났습니다. 도저히 기억이 안 났는데. 그럼 이 사실은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 선관위에 혹시라도 그런 지금 절차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느냐 그런 건 한번 개인적으로 선관위에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고 목록에 있는 것 확인했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중에 그러면은 수사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전직이 네. 현직으로부터 이 같은 사안에 대한 검토를 받거나 하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검토라는 측면은 아니고 사실 제가- 확인을 사실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위철한 상임위원은 처음에는 인쇄 매수 축소를 보고받았다고 진상규명회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게 언제쯤 제출하신 겁니까? 진상기원회에 바로 요구하자마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기한을 정해 가지고요.
그 기한 내에 제가 네, 제출한 알겠습니다. 걸로 6월 합니다. 8일에 근데 선관위 자체 실태 보고서를 보면 예. 사무총장 종결이다. 근데 문제의 15차 위원회는 숨겼어요. 왜 감추셨습니까? 줄곧 정결 사항으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선관위 보고서에서는 보고를 받은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사무총장 정결이라고만 얘기를 했다. 회의 사실에서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그 날짜를 기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닙니다. 6월 8일 선관위 자체 실태 보고서에 25년 날짜 없습니다. 11월 제 얘기 끝까지 24일자 들으세요. 회의에서 보고받았다 19일 이렇게 날 적겠습니다. 그 지금 있는데 좀 위증하시면 예. 지금 이게 징역형으로 가실 수 있는 예. 사안이니까 저는 기억 제가 정확하게 직접 썼기 하십시오. 때문에 기억합니다. 선관위 자체 실태 보고서를 직접 쓰셨다고요? 아니 위원회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제대로 확인하십시오. 저는 문답서를 선관위 제가 바로 보고서입니다. 들었습니다. 자, 19일 날 진상규명위 최종 브리핑에서 이게 또 뒤집혀요. 특별히 보고받은 바 없다. 그러니까 위철한 증인 이것도 본인 의견이셨습니까? 특별히 보고받은 바 없다. 진상규명위의 최종 브리핑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본인 의견이고 본인 직접 쓰셨다고 하니까 수호천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선관위가 다음날 친절하게 언론 설명 자료를 냈는데 제가 보고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으나 보고를 받았음을 뜻한 것이지 보고를 받았음을 의미한 게 아니다. 보고된 바 있음을 알게 되었고 따로 보고받은 것이 아니며 보고된 것으로 본다. 어지러우시죠? 자, 보고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보고받은 위철한, 보고받지 않은 위철한, 뭐가 진짜 위철한입니까? 줄곧 저는 그 회의에서 보고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회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보고받은 바 없다. 이 현란한 선관위 25년 공보국의 장황한 11월 언론 24일자. 발표문을 보면 예. 결론은 간단합니다. 위철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설명 자료 사전에 선관위에서 논의하셨습니까? 논의한 건 아니고 제가 진술한 겁니다. 그럼 이 설명 자료에 입장을 주셨어요? 아, 그거는 나중에 언론 보도에 이렇게 났습니다. 아니요. 유철한이는 설명 자료에 보고받았는데 입장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그것만 답하십시오. 예예요, 아니에요? 뭐에? 설명 자료에 입장을 주셨습니까? 본인 입장을?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 입장을 다 못하시면 왜 아닌 걸로 합니다. 자, 아니, 나중에 제가 설명 답변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자, 아니, 그러면 질문했으면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예 아니요 답변도 못 하시죠. 뭐가 예 아닙니까? 질문 본인 내용을 입장을 존자고 답변하겠습니다. 물어봤지 않았습니까? 제 질문을 깎지 마시고요. 나중에 네. 한꺼번에 답변하십시오. 이게 본인의 입장을 반영했으면 이렇게 모호한 언변으로 국민들의 눈을 속인 거고요. 그리고 입장을 주지 않으셨으면 선관위가 관심법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자, 매일 출근하시고 사태 수습하고 계시죠? 위철한 증인은. 제가 선관위 자료를 보니까 불식불면 선거날 이후에 먹지도 주무시지도 못했다고 하던데 근데 그 진상규명의 출범날 칼럼을 내셨더라고요. 근데 그 칼럼이 이 사태와 관련 있는 칼럼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선관위의 상임위원도 아니고요. 위철한 전 대한변협 회장으로 나온 거예요. 불면불식하시면서 언제 칼럼 쓰실 시간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사태를 부른 주범 중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분은 대통령의 밥 친구 위철한 상임위원이라 봅니다. 사퇴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지금 현재 선관위가 마비될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위원장께서 사임하고 나서 이것을 수습할 그런 업무 자체가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이 국민적인 알겠습니다. 어떤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조사하고 또 그 대책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 현재로서는 결재라인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면 그건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수습을 봅니다. 위해서 사퇴하실 수 없다. 그러면 수사받아야 할 분이 저는 선관위원장 대행 맡고 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 보시면 도덕의 경찰 행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위철한 대행 선관위가 증거인멸하는 거 아니냐 의심하고 있는데요. 증거인멸은 수사 받으셔야겠죠? 없습니다. 출국금지 되셨습니까? 증거인멸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출국금지 있는 되셨어요? 그대로 제가 할 수도 없고요. 답하십시오. 출국금지 되셨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자, 그럼 수사기관 소환에 통보 받은 바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합수본도 어렵겠죠. 대통령 밥 친구를 어떻게 손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참정권 박탈 사태는 반드시
네, 명심하고 잘못이 있으면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잠깐 그러면은 위철한 증인 이게 예. 작년 11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고를 그때 받았는데 보고 우리 노태학 받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도 같이 전체 동석하셨죠? 회의를 했었죠. 그런데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은 그걸 보고받은 기억이 안 난다는 처음에 거죠. 없다고 그러셔서 없다고 그러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나중에 종합 이제 그 보고한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 아마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예. 보통 이제 위원회 회의가 4시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주요 업무, 주요 선관위 위원회가 중앙선관위가 처리해야 될 주요 의결사항, 규칙 재개정, 또 시도위원 임명, 그다음에 상급 이상 공직자 임명 이 부분들에 관해서 서로 이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기타 업무 현안 보고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무총장이나 차장께서 와서 이렇게 보고하신 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런 지침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그 전에 사실은 그 목록이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 목록이 있었다라면은 그건 아마 짧게라도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지침이 개정되어 시행될 것이다. 사무총장의 정결로서 아마 이 정도는 짧은 내용이나마 보고는 아마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회의에 보고됐는데 네네. 의결 사항도 아니고 아니요. 대면 보고는 없었다.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체 보고받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처음에 예예. 그 얘기를 안 했다.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예, 했다는 예,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우리 노태학 위원장님 그리고 허철은 전 사무총장님, 위철한 상임위원님 비롯해서 오늘 선관위 관계자들이 다 나오셨는데요. 참 우리나라 헌정 질서가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정말 어지럽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본인들도 굉장히 참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3.15 부정선거로 그때 4.19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들어진 게 3차 개헌 때 중앙선거위원회라고 하는 독립적인 선거관리 기구가 그때 처음 이제 헌법에 규정이 됐지요. 그리고 제 5차 개헌 때 1962년도에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관리라는 말이 그때 들어가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1963년 1월 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한 이래로 63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담당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역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다시는 3.15 부정선거와 같은 혹은 전두환 군사정권과 같은 시절에 자행되었던 그런 소위 이야기하는 부정선거, 관권선거, 금권선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분투하고 응원하고 함께 일구어왔던 민주주의의 역사, 그 역사 중에 하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지금 오늘 우리가 2030 세대를 비롯해서 국민들에게 받고 있는 질문, 과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그러면서도 공정하게 우리 선거를 관리하고 있는가? 부정은 없는가? 정말 심각한 근본적 우리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의 기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참담함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참담함에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 새로운 개헌을 해서라도 국민들과 새로운 계약, 새로운 신뢰를 얻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결심하는 자리가 오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뭐 다른 거는 실무적인 것들은 좀 별도로 여쭈어보기로 하고요. 제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참정권 수호 TF의 부단장인데요. 토론회를 했는데 대한변협의 부회장 하시는 최병석 변호사께서 의견을 갖고 오셨는데 뭐라고 주셨냐면은 감사원법 제24조를 개정해서 선관위의 일반 행정과 예산 집행 및 중대 선거 사고에 대해서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법을 개정하면 이 법이 유효하다, 위헌이 아니다. 왜냐하면 헌재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으로 선관위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를 할 때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냐면 이것이 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체 감찰 기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라고 판시도 했었고 부패 행위에 대한 성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판시를 했다. 따라서 이런 헌재의 판시로 볼 때 현재와 같은 국민적인 의심이 많이 생기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감사원법만 개정해도 현재 개헌을 하지 않아도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예. 뭐 지금 현 사태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으로서 저로서는 뭐 뭐라고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2023년도에 그 특혜 채용 문제로 굉장히 그 비난을 많이 받고 또 했을 때 저희 나름대로 이제 그 전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감사관이 내부 감사관 사무총장 임명하는 감사관이었고 또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가 없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2024년 1월부터 외부 개방형 감사관 감사위원회는 알고요. 시간이 없어서 죄송한데 외부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서 당시 이제 아니 법만 고쳐도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법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걸 여쭤봤어요.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취지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허철은 사무총장님. 예. 2025년부터 지금 투표 용지를 축소시키는 즉 50%로 축소시키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게 원래 2022년도에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을 했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의 결과가 2022년 연말에 나왔는데 2년 반이 지나서 넘게 지나서 거의 3년이 지나서 2025년도 여름부터 이 용역에서 투표용지 인쇄를 축소해도 된다라고 하는 대안이 거기 퍼센테이지는 나와 있었지 않지만 그 대안이 제시가 됐었는데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TF에서 이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추진하신 게 맞는 거죠? 예, 의원님. 먼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불편과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죄드리고요.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에 그 투표용지 인쇄 비율 50% 하향 기준 축소하는 부분은 그 한국행정연구원 그 용역 결과뿐만 아니고 그 어차피 투개표는 구시군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구시군위 직원들 의견을 필요하면 그러면 제가 시간이 좀 제한돼서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하고 절차 사무 편람 이게 일종의 시행규칙 같은 거죠? 네, 일단 거기에 보면 네. 여기에 애초에 고 종합관리지침은 사무총장이 결재를 하게 되어 있는 게 맞죠? 업무 지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임정결 규정에 사무총장 이임정결 규정에 정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 박수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노태학 위원장님, 예. 6월 3일에 몇 시 출근하셨습니까? 제가 집에서 투표를 하고 한 9시 조금 넘어서 출근한 것 같아요. 오전 9시? 네, 네. 오전 그럼 9시에서 10시 사이? 그렇죠. 9시에서 10시 사이인 것 같아요. 위철원 상임위원님, 예. 몇 시 출근하셨습니까? 6월 3일. 8시 몇 분 9시 이전에 출근한 걸로. 오전 9시 이전에. 예, 예. 허철은 총장님 몇 시 출근하셨어요? 예, 저도 아침에 그 투표를 하고 8시 좀 넘어서 출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강동환 사무차장님 몇 시 출근하셨습니까? 저도 선거일 투표하고 6시 30분경에 출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출근 시간 확인했고요. 그 잠깐 시간 맞춰주고 송파 선거관리위원회 누구 나오셨죠? 예, 여기 증인석에 좀 나와주십시오. 네, 송파구 선관위 전 사무국장입니다. 예, 그날 오전 11시 경서부터 투표 부족, 용지 부족에 대해서 상황이 인지됐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맞나요? 네, 11시 40분 경에 투표율이 높아서 그래서 이제 투표 용지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근데 현장에서는 급박하게 오전 11시 40분서부터 요구를 했는데 첫 대응이 몇 시였습니까? 송파 선관위원회? 여기 자료에다 나와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네, 11시 40분 정도부터 투표율이 높아서 예비 무번호 투표용지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상급위원회에서 1년 번호를 예비적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투표율이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오진 않고 1시간마다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심시간 이용해가지고 투표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1시간 지켜보면서 내부적으로는 넘버링 할 때 필요한 우리 찍는 넘버링 기계도 준비하고 잉크 주입하면서 지켜보다가 2시 급박하다고 느낀 거는 몇 시였어요? 2시가 좀 넘었습니다. 그럼 11시 반서부터 2시까지는 상황이 급박한 건 아니고 부족할 수 있으니까 넘버링 등 준비 정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투표율이 저희들 예상보다 좀 높아가지고 그래서 준비를 근데 투표소에서 계속 얘기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1시간마다 그 나오는 투표율 보고 판단하신 거예요? 투표소에서도 처음에 12시 전에는 이제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다. 그리고 11시 58분에 만약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어떡하죠? 요 정도만 올라왔고요. 실제로 이제 부족하다는 신호는 2시가 좀 넘어서 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4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 중단 사태가 벌어집니다. 네. 11시 오전 11시 반에 최초 인지해서 오후 4시서부터 본격적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하니까 5시간이 비어요. 저는 잃어버린 5시간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예, 인지는 11시 오전 11시 반에 했는데 넘버링 등 준비하다가 급박하다고 생각은 안 했고 급박하다고 생각한 거는 2시부터 신호가 들어와서 급박하다고 생각했고 결국 넘버링 등 하다가 시간이 간 건가요? 저희가 넘버링은 1시 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수기로 했나요? 수기보다는 저희가 넘버링 회계 서류 편찬할 때 쓰는 그 넘버링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4대가 있어가지고 그게 손보다 서울 빨라서 송파구 선관위 직원 몇 명입니까? 총 13명입니다. 13명으로 그 넘버링 감당 가능합니까? 처음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부족할 줄 모르고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1년 번호 숫자 몇 개입니까? 투표용지에 적어야 되는 거. 선거별로 좀 다릅니다. 서울시에서 인쇄하는 거는 자릿수가 한 자리 더 많았습니다. 전체 한 13자리 되지 않나요? 13자리까지는 안 되고요. 서울시에서 한 거는 7자리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7자리 투표용지 7개 1년 번호 7개를 수기로 지금 적을 수 있습니까? 수기로 적을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투표소에서 계속 투표용지 부족하다고 연락이 오고 2시부터는 급박하다고 느꼈는데 7개의 1년 번호를 7개 투표용지에 몇 개나 적을 수 있습니까? 13명이? 손으로 적는 것보다는 기계가 빠른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넘버링 기계를 준비해서 이게는 자동 넘버링입니까? 고무인 같이 찍는 겁니까? 손으로 찍으면은 이렇게 번호가 하나씩 자동으로 넘어가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현장의 상황은 2시부터 급박하다고 했는데 고무인으로 넘겨가면서 찍는 거를 해서 7개 숫자를 7개 투표용지에서 찍는 건데 그게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까? 번호를 직접 넘기지는 않고요. 찍으면은 자동으로 번호가 찰칵찰칵 넘어갑니다. 계속 네. 찍을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13명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 멈춰 주시고 잠깐 들어가시죠. 서울 선관위 좀 나와 주십시오. 서울 선관위 사무처장 김범진입니다. 예, 서울 선관위에서 상황 급박하다고 인지한 것 몇 시입니까? 저희가 1시 45분에 1차로 그 일련 번호가 송파구 위원회에 부여를 했고요. 아니 급박하다고. 저렇게 지금 보셨잖아요. 7개 투표지에 7개 번호를 고무인으로 찍기 위해서 13명이 지금 저렇게 허덕허덕 하고 있는데 이게 급박한 상황이라고 인지한 건 몇 시입니까? 그 경과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아니, 경관 나와 있어요. 여기 보고 자료 다 나와 있어요. 언제쯤 서울 선관위에서 급하다고 느꼈냐는 거예요. 저희가
도저히 넘버링 작업이 힘들어서 무번호제로 그냥 나간다라는 보고를 받은 것이 4시 46분. 그러면 11시 30분에 최초 상황이 인지됐는데 4시 넘어서 서울선관위가 인지한 거예요. 상황이 급박하다고. 그 사이에 뭐 넘버링도 주긴 했지만 지금 제가 보지 않습니까? 그냥 국민들이 알기에는 넘버링이 1년 번호인데 7개 자리를 7개 투표용지에 찍어야 된다고요. 그걸 13명이 어떻게 하냐고요. 서울선관위는 왜 안 도왔습니까? 그 긴급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4시 46분 전까지는 정확하게 4시 46분 전까지는 모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어 놓겠고요. 들어가십시오.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예, 중앙선관위 허철은 총장님. 예. 예. 11시 30분에 최초 보고가 됐는데 4시 40 몇 분에 40분 넘어서 서울선관위가 인지했어요. 중앙선관위는 몇 시에 인지했습니까? 상황이 급하다는 거? 그 선거 상황실에서 민원인 전화를 16시 25분경 받았고요. 저는 공보과장으로부터 5시 전후해서 그 YTN 기자가 전화가 왔고 투표용지 부족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고 아마 언론에 보도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고하는 거는 자, 그러면 선거 상황실은 뭐 하는 곳입니까? 지금 아침에 8시에 다 출근하셨다면서요. 8, 9시에. 그리고 오전 11시 반에 투표소에서 오늘 부족할 수 있다라고 송파, 가락동, 잠실 일제히 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13명이 대응하다가 대응이 안 된 거고 결국 숫자 적다가 그리고 1년 번호도 공직선거법에 보면 반드시 찍어서 인쇄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왜 인쇄용지에 그 1년 번호 찍지 않고 인쇄했는지, 두 번째 왜 5시간 동안 대응을 못 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그 선거 상황실은 그 전국 선거관리 상황, 그 선거일은 14,288개 그 투표소 관리 상황을 다 컨트롤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송파에서 서울시에 보고를 했고 서울시에서 중앙에 그 신속하게 보고를 했으면 중앙에서 초기 대응과 실효적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앙에 좀 제때 보고가 안 돼서 그 선거 상황실에서 그 부분을 그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보고를 늦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아마 뭐 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앙에 좀 보고된 부분은 좀 늦었습니다. 그 각 투표소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현황, 그다음에 민원 현황 이런 걸 받으면 그 신속하게 그 수습하도록 지시하고 또 법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검토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 부족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5시 넘어서 중앙 상황실에서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하남시일 김용만입니다. 노태혁 위원장님, 지난 6월 16일에 우리 민주당 TF에 선관위가 와가지고 과거 전국 단위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함이 확인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알고 계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22년 지선부터 24년 총선 그리고 작년 대선까지 반복적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작년 대통령 선거 때는 총 56개 투표소에서 최소 40장, 최대 400장까지 추가 배부가 됐었어요. 이렇게 수년간 같이 이렇게 반복이 된 건데 문제가 왜 이렇게 허위 보고가 됐을까요? 그리고 이 허위 보고가 된 거를 지금 우리 위원장이 모르시고 계셨던 것 같은데. 예,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 책임은 통감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보고가 없었고 저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이 문제가 터지고도 이렇게 보고가 잘못된 것도 보고가 안 되는 거라면 도대체 얼마나 체계가 망가져 있는 겁니까? 다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사퇴를 하셨지만 우리 위철한 직무대행님도 같이 사퇴하셨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면죄부가 될 수 없어요. 분명히 개선점들을 확인해가지고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포함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반복이 됐는데요. 지금 봐보면은 용인시 기흥구 동백 3동 제4투표소
여기 22년 지선 때 100매 추가 배부 받았었고 24년 총선 때 또다시 300매 추가 배부 받았어요. 그리고 25년에 보면은 대선에 용지 부족했던 서울 서초, 강남, 송파 등의 한 10개 시군구 선관위 이번 6.3 지방선거 때도 똑같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이 됐어요. 이거 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모르셨던 것 같은데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모르시는 걸 보면은 어쨌든 국민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엄중한 사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무감각하니까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부족했었는데 지금 축소 인쇄를 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예? 개선책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같은 거는 이제 하지도 않았던 거고 계속 그냥 부족한 데에다가 추가 배부하고 땜빵질만 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결국은 부실한 의사결정 구조, 심의 체계가 핵심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선관위가 선거종합관리 지침을 통해서 투표용지 인쇄, 권고 수령을 각급 선관위에다가 하다를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이것도 네, 모르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대선 총선은 선거인수 70%, 지선은 60%였다가 이번 지선부터 하한선 50% 이렇게 무리한 기준을 이제 세운 거예요. 아까 김남희 의원님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기준을 만들면서 제대로 회의도 없었고 정말 과학적이고 정교한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도 없었어요. 맞나요, 이거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내렸겠죠. PPT 한번 봐주세요. 선관위가 전국 시군구 선관위에 하다는 종합관리 지침 중에 투표용지 인쇄 수량 관련 지침입니다. 지적한 대로 과학적인 통계 분석이나 시뮬레이션 같은 거는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 인쇄를 해야 된다. 심지어 반복적으로 부족했던 투표소가 있으면은 어디에 확대 인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축소 인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혹시 위원장님 재임 중에 중앙선관위 회의 한 번이라도 논의된 적이 있었나요? 위원장님이 재임하실 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나실 네.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존경한 김영배 의원님이 얘기하시다가 잠깐 멈추셨는데 사무총장, 선거정책실장, 2인 서면 보고 정결 처리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데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그냥 우리 위원장님이 인지도 못한 채로 땜빵질 처리가 된 겁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가지고 회의록을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려고 요구를 했더니 이 공개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사무총장 직무대리 아까 얘기하셨어요. 위원회에서 우리 특위에서 의결을 해달라 그러면 공개를 하겠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큰 사태가 벌어진 이 상황에서 우리 국회도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는 물론이거냐 소위에서 무슨 얘기하는지까지 속기록이 다 공개됩니다. 지금 선관위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달라? 이런 요구도 참 안이 꼽게 들리는 겁니다.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회의록을 왜 감춥니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이거 국회처럼 공개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여전히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지금 그 부분에 책임지고 답변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 직무대행님, 위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조금 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런 사고를 쳤으니까 공개를 할지에 대해서 검토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 결과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자, 인쇄 비율 50% 축소하면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근거 아까 얘기했죠. 22년 한국행정연구원 선거사무 절차 개선 방안입니다. 이 PPT 봐주세요. 387촉의 분량의 보고서 중에 선관위가 수용한 부분이 이제 36촉의 딱 두 문단이에요. 사전 투표율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까 얘기가 다 됐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투표 중단이 발생했던 송파구의 14개 투표소 중에 2개 빼고는 실제로 사전 투표율이 전체 송파구 사전 투표율 대비 낮았어요. 말인즉슨 사전 투표율이 낮으면 본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측 가능했었는데 안 한 거예요. 거기서 증인대행님 고개를 끄덕일 것이 아니고 이거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용역을 기준으로 삼으셨는데 이 연구 용어 보면 굉장히 허점이 많아요. 이 연구 방법을 봐보면 실무자들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뭐 진행했다고 하는데 인터뷰 참여자 표본수나 뭐 소속 위원회 분포, 근성 연수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여기 연구 용역서 보면은 선거 사무 절차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막 제시해요. 근데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 뭐 참고 문헌이나 기본적인 출처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깜깜이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관위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어요. 문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전 위원장님, 지금 직무대행님